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색도림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육군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굉장히 귀한 책을 우리가 하나 볼 건데요. 이 책은 진짜 여기밖에 없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제가 왜 마스크를 끼고 미리 이제 장갑을 끼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귀한 우리가 보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책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께 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육군박물관 부관장 김재범입니다. 네. 부관장님, 오늘 굉장히 귀한 책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네네. 얼마나 귀하길래 비행기, 헬리콥터, 탱크 많은데 다 제껴놓고 지금 책 보러 왔거든요. 네네. 어떤 책입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지정된 과학기술 자료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같은 훈국신조 군기도설. 군기도설. 네, 군기도설. 말 그대로 병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훈국신조 기계도설. 그러니까 병기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적인 장치인 그런 군사 관련 기계적 장치를 그런 걸 담아내는.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무기들과 그리고 관련된 군사 기계들을 설명서로 제작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암스, 이건 디바이스. 그런 개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건 언제였죠? 1800년 중간에 네네. 흥선대원 분이 네. 당시 전략가이자 그러니까 네. 군인이자 네. 그리고 외교관이었던 신원이라는 분께 지시를 해서 작성하게 한 책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군기도서. 아무래도 요게 저기 흥미가 가는데. 네네. 아하. 네. 이렇게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에 대해서 그림과 설명 그리고 사이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쓰신 분은 무슨 기계인가요? 와. 뭐 글씨 힘이 문제가 아니라요. 기계예요, 기계. 사람 손이. 그냥 프린터입니다, 이게. 와우, 굉장하신데. 자, 근데 여러 가지 무기가 나와 있는데 좀 흥미로운 거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네. 현자총통. 역시 대포죠. 네, 대포는 총통.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병기도설이라는 책, 국조의뢰에 있는 병기도설은 조선 초기의 무기들을 정리를 했다고 치면 이 군기도설, 기계도설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중기와 후기를 거치는 생산되는 무기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추가로 덧대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화포의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 화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네네. 예. 또 이제 흥미로운 무기들이 또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대장군전. 아.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총통과 연계돼서 당시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대함 미사일이었죠. 네, 대함 미사일. 물론 네. 폭발력은 없습니다만 이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적 함선을 충분히 격파할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안토하라! 그다음에 좀 이제 특별한 게 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신기전. 아. 정확히 말하면 신기전은 화살 이름입니다. 네네. 그 화차라는 화차에 들어가는 오케이, 화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신기전과 화차를 제작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발사체에 따라서 이 화차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신기전에 들어가는 화차도 있고 총통이 들어가 있는 화차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총통으로 사용하는 화차도 상당히 위력이 강했어요. 네. 다연장 로켓포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조선 초기 네. 장영신과 문종이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무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임진왜란때 이게 알려진 거는 네. 우리가 그동안 방치를 그만큼 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더 개량화가 되고 더 발전화가 돼서 그때 이 조선 후기 이 책에 실리지 않은 거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 두 번째 책.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같은 무기라고 해도 여기는 네. 좀 더 기계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신원이 본인께서 개발한 내용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개발된 내용도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호.
이거 뒤에 레버가 있는 거 보니까 자동 발사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수노라는 개념이 원래 당겨서 하는 건데 네네. 그것도 힘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 발사가 이 레버가 있으면 뭐냐? 여자들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지렛대의 원리를 네, 이용해서 그 수녹이라고도 하지만 네. 여인네들을 쓸 수 있어서 부인노라고도 합니다. 네네. 저희가 다행히 전 진품이 저희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것도 한번 네, 보여주시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장 불랑기포 한번. 네. 아 여기 불랑기포가 나왔습니다. 불량기포의 단점은 이동이 힘듭니다. 이동이 힘들죠. 네,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이분께서 만드신 게 바로 동차입니다. 아 불량기포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이 편할 수 있게. 모바일 화이. 네. 불랑기란 말이 참 특이해요. 네네. 불랑기가 무슨 뜻이에요? 불랑기. 두 가지 불란서에서 나오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라는 개념에서 나와서 서양에서 넘어온 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는 전장식 포라고 해서 앞에서 화약을 넣고 촌탄을 넣고 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발사 속도 오래 걸렸죠. 그런데 불랑기 포는 후장식 총입니다. 그래서 탄피 역할하는 불랑기 자포에 바디 역할하는 불랑기 포에들 자포에 준비해서 넣어서 그러니까 속도를- 뒤에 쉽게 네. 말해서 카트리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쓰기는 편한데 가스압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짧죠. 네. 위력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껴도 사이즈를 맞춰서 쓸 그러니까 수 있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연사 속도가 빨라요.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임진할 때 사용했던 포를 19세기 때 사용한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역사라고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것들 가서 한번 직접 네, 보는 한번 전시대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제 여기 왔는데요. 전시실에 왔는데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예, 제일 먼저 가장 가깝게 있는 네. 수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노요? 네. 아, 예. 아까 전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네. 수노입니다. 아 여기 있군요. 수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뒤에 있는 레버로 쉽게 장전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었다 닫는 순간 나갈 수 있게. 아. 물론 단점은 사거리가 짧다. 아 그렇군요. 예. 직접 보니까 훨씬 좀 그럴듯합니다. 네. 훨씬 그럴듯. 정말 운이 좋게 지금 보니까. 진품이다.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진품.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눈길이 안 갈 수 없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녀석이에요. 화차인데 이번에는 이제 화살이 달려 있으니까 이 화살을 우리가 신기전이라고 네, 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화살 밑에 달려 있는 게 화통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게 발사체 역할하고 네. 오늘 아침은 다연장 로켓포기 때문에 동시에 100발을 심지에 불을 붙여서 추진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화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아, 네, 네. 없고 다 이제 그걸 재현한 재현품인데 저희 거는 좀 운 좋게 발사에 성공했던 네. 신기전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조선 초기에 이미 화약의 힘으로 이걸 멀리 보낼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예, 해요. 그 지금 오늘 로켓 기술이 도입된 네, 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무에 보조 할아버지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쪽으로 가면 당시 또 사용했던 총통류 또 아, 있습니다. 총통이요? 네, 총통 네. 안 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포들이 있는데 네. 당시 아까 전에 책에서 나왔던 대장군 전을 대장군요? 재현한 뭐 아, 예. 원래는 이렇게 이 총만 철로 남아 있고 뒤에 나머지 나무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 책을 바탕으로 재현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당시 무기적으로 사용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를 보시려면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재현품이기 때문에 어이구. 물론 이제 전시품이라서 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만 네. 그건 방송을 위해서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하면은 야, 저기 된다 들어오고 가서 사람들이 막 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재현품이기 때문에 네네. 방송을 위해서 살짝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무게가 상당합니다. 사람 키만 합니다. 어머머. 이런 게 날아가서 이제 배에 박힌다는 얘기죠. 벌 쓰는 것 같아요. 집어넣으면 다시. 예, 다시. 여러분들 절대 이 육군 박물관 오셔서 이거 뺐다 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총통은 네. 현자 총통입니다. 현대전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군기도설, 기계도설 상에는 사척 1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환산하면 한 85cm. 85cm요? 재보 실력이에요. 이거 네. 실수하셨어요.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70cm도 안 나요, 사실. 네네. 이게 제가 한 60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이 뒤쪽이 지금 소실된. 뒤쪽이 소실됐군요. 네, 이게 발굴 상태라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땅에서 발굴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땅에서 이미 소실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현자초통이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무기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총통의 체계가 천지, 현황.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총통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뭐 여러 가지 화포들도 살펴봤습니다. 책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포를 만들 수 있었고, 이 화포들로 우리가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다 묶어서 네. 그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 후손들이 네. 없어도 다시 재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그런 바탕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박물관 수색 때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무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설계도도 우리 선조들께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박물관 수색 때 수색 완료했습니다.